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완전한 경제 정상화 시점을 밝혔습니다. 현재 속도로 보면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모든 비즈니스들의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경제활동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인 완화를 거친 뒤 7월 4일쯤 완전한 경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과학적인 증거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화 시점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목표는 안전하게 모든 사업체들을 여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어제 열린 브리핑에서 7월 4일이란 날짜는 단지 목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장기화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나빠진 만큼 빠른 시일 내 경제활동 재개를 노릴 것이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7월 4일로 정해진 목표 시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개개인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졌다는 조건하에 재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퍼레어 국장은 역시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감염자 치료에 문제가 없는 수준의 의료 환경이 보장돼야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를 앞두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가 재개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올 경우 시기는 얼마든지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올해 미 전역에서 센서스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센서스 인구조사 일정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손쉽게 참여하는 방법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온라인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인쇄된 형태의 인구조사서가 배송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조정된 것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온라인 참여율이 기존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과 전화, 그리고 인쇄된 종이 형태의 설문이 병행되고 있지만 8월 11일부터 인구조사 마지막 날인 10월 31일까지는 가가호를 방문한 형태의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상황, 온라인이나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아무것도 안 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 가정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지금이라도 먼저 그 온라인과 전화, 종이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인구조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방하원의 의석수와 선거구의 경계가 정해지고 지역을 위한 예산이 책정됩니다. 만약에 그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가 나눠져 있어서 두 지역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인 사회가 더 커졌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 그게 10년에 한 번 이 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서 한국어로 언어를 설정한 뒤 우편으로 배송된 12자리의 아이디만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8,600만 가구, 미국 전체 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지만 아직까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보다 신속한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영업 재개를 준비하는 많은 업주들의 고민이 직원들이 다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아진 실업수당 때문에 굳이 일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인데요. 연방재무부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이 박탈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어제 연방상원 화상청문회에서 연방정부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융자를 받은 스몰 비즈니스 직원들이 복직을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직을 요청했지만 돌아오지 않을 경우 업주는 지역 노동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각 주정부들이 복직 거부 시 실업수당 취소를 경고한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 부분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이전 임금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일 미국이 중국에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양 국가의 갈등은 향후 지구촌 정치, 경제까지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경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으며 노골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을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화상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한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대만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집권 2기를 맞이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강요하는 일국 양제를 거부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만과의 동반자 관계가 번성할 것이라고 축하 성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중국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中方将对美方上述错误行径采取必要应对措施，由此产生的后果应由美方承担。 미국과 중국이 40년간 협력을 확대했지만 지금은 양국이 대결에 몰두하면서 대결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끊고 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연결된 기술의 수출 규제, 추가 고율 관세, 중국 편에 기울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보건기구 WHO 압박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의 반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곡물, 육류, 약품 등의 미국 수입을 끊는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도 확대됐습니다.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 신규 주문을 받지 않고 미국 애리조나에 1,200억 달러를 투자해 5나노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가 중국과 결별하고 미국을 선택하면서 삼성과 LG전자 등 각 기업들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이동 제한령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LA 한국문화원이 한인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영화 상영회를 진행합니다. 문화원은 8월 초까지 봉오동 전투와 내부자들, 검사외전 등 우수한 한국 영화 10편을 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영화 관람을 위한 링크와 패스워드는 문화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초대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모은 지원금 등 모두 6만 달러를 오늘 뉴욕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인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몇몇 교회가 힘을 모아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LA 지역에 각각 5만 불씩 총 15만 불을 한인사회에 지원했습니다. 한인사회 지원에 동참한 교회는 잠실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세문안교회 등 한국의 통화정로교로 이 기금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쓰여지길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목적은 미국에서 혜택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참 어렵고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그 기금이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아직까지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소상인들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메모리얼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남가주 기온도 매우 따뜻한 80도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변 등지에는 상당한 인파가 모일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연휴 계획 잘 세워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